네,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캣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캣맘은 길고양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하면서 돌봐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 캣맘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첫 판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관계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요게 조금 유의미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길냥이들을 단순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있죠. 기사들도 많이 있죠. 많이 있고 이제 저도 최근 사례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동물보호법은 위반인데 이게 재물손괴가 되지가 않아요. 왜냐면 소유권자가 없기 때문이죠. 네. 그래서 그걸로 처벌을 못 한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다른 처벌이 있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그런 소유권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유의미한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변호사님 사건에서는 변호사님 한 사건이에요? 괴롭히는 거? 저 들은 사건입니다. 지인이 한 사건인데 형사 사건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. 네, 어쨌든 사실관계 그럼. A 씨는 2019년도부터 길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 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텐트도 설치하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. 이런 분들 캣맘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캣 데디도 있죠. 캣 데디도 있나요? 처음 들어보네요.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가 새끼 3마리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임시로 보살펴주는 임시보호자를 구하는 공고글을 올렸습니다. 그 후에 B씨가 나타나서 임시보호를 시작했는데 이 B씨도 이제 캣맘인가 봐요. 캣 데디일 수 있나요? B씨는 사랑이가 출산하자 A씨에게 출산 소식을 알려주기 급합니다 지금. 근데 A씨가 나는 20마리 고양이 돌보고 있어서 임시보호 좀 어려우니 일단 병원 데려가서 조금 출산 좀 도와주고 해줘라 라고 한 거죠. 근데 이제 이때 횡격막 탈장 수술이 급한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. A씨는 B씨에게 우선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시켜줘라. 비용이나 이런 거 내가 다 지불을 하겠다.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이가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을 해요. 근데 이제 뱃속에 있던 새끼들은 이제 살았죠. 살아서 B씨가 이제 일단 보호를 하게 됩니다. A씨는 300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. 이제 수술비랑 장례비로 사랑이에 대한. 그렇죠. 그 이제 저는 이 처음 사례를 접했을 때 300만 원 주지 않은 건가? 라고 해서 돈을 청구하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 A씨가 진짜 진정한 캣맘이다. 돈도 더 줬어요. 그랬더라고요. 근데 B씨가 그 새끼 고양이들을 이제 A씨한테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A는 B에게 이 새끼 고양이들 반환해라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A씨도 소유권을 주장을 했을 거고 B씨도 소유권을 주장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길고양이들은 말 그대로 누구의 소유가 아닌 동물들인데 이 길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건가요? 이거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민법상의 252조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사안에서 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은 전제 사실, 길고양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 누구의 소유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무주물,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길고양이들은 무주물에 해당이 됐었는데 A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처음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에 대한 소유권을 A씨가 취득을 했죠. 그런데 그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사랑이라는 고양이의 점유라고 하는 거는 소유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. 이 점유라고 하는 거를 B가 개시를 했기 때문에 B가 이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신도 소유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분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B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소유의 의사로 이 고양이들을 점유하고 있으니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.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이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요. 지금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A니까, 소를 제기한 사람이 A니까 A한테 여전히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앞에서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를 저희가 다시 살펴보면은
B가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도 B는 계속해서 A한테 연락을 해요. 지금 사랑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A는 수술비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지금 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. 하면 장례비도 지원을 해주고,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B는 여전히 A가 이 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, 소유의 의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뭐 연락을 하고 뭐 이런 대화를 해 나가죠.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 A가 현재 이 고양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양이들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간접 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간접 점유의 형식으로 여전히 고양이들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A는 소유의 의사로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B는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A한테 있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 판결의 결과는 A가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B는 A에게 고양이들을 반환해라, 이런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. 소송하면서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. 증거로 제출했겠죠. 그렇죠. 그렇고. 길고양이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무주물로서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, 법리적으로.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두 가지만 더요. 이거 청구 취지 어떻게 했을까요? 판례를 보니까, 판결문을 보니까 별지로 고양이의 생년, 품종,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그 같아요.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별지 별지를 고양이, 만들어서 별지 고양이를 별지 인도하라? 기재 고양이를 인도하라.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구 취지에는 그 목적물을 특정해야 되거든요. 이 고양이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, 그 특정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도 들어가는군요. 네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쵸. 어떤 고양이인지를 특정을 하려면은. B는 왜 안 돌려줬지? 그냥 고양이들이 너무 예뻤나?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겠죠. 캣맘이니까. 그러니까 본인이 20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 새끼 3마리도 너무 예쁘니까 돌려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긴 마음이 거겠죠? 있는 것 네. 흥미로운 판례였습니다. 출산의 기적이랄까? 네, 이거 마치겠습니다. 뭔지 일어났어요 이미.